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저는 이 책을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요. 조직원으로서 또는 조직장으로서 이 책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게 회사 일이고 또 사회이다 보니까 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뭘 다루느냐 하면은 사실 책 제목이 전부 다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는가.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의 목차를 찾아보면은 내용의 전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목차를 지금 펼쳐서 한번 읽어보면은 팀 내에서 안전한 기분을 들게 하는가? 그리고 팀 내에서 약점을 드러내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는가. 이 세 가지가 내용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이 두꺼운 책,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이 두꺼운 책의 나머지는 전부 다 앞서 말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면은 술, 담배 끊고 운동하고 맛있는 영양 잡힌 밥을 먹고 근데 다들 실천하지 못해요.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도 그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책은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1장에 꿀사과와 독사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독사과 실험 무엇이 균열을 만드는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했었던 실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이 저자가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실험을 한 거니까 굉장히 믿을만 하죠. 그리고 책에서 다루는 다른 것들도 전부 이런 형식이에요. 실험이거나 또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나. 한 페이지 정도만 이제 좀 읽어볼까요? 여기 닉이라는 20대 청년이 있다. 검은 머리의 미남인 그는 시애틀의 한 회의실에 편안하게 앉아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미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회의실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사실 닉은 그 회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닉은 윌 펠프스의 실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펠프스는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에서 조직 행동론을 연구하는 교수이다. 그는 닉에게 세 가지 역할을 맡겼다.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회방꾼인 저크,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슬래커, 동화 곰돌이 푸의 늙은 당나귀 이오르처럼 무기력하고 풀 죽은 다우너이다. 펠프스는 스타트업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40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 역할을 실험해 보았다. 마치 생물학자가 인체에 바이러스를 주입하듯 닉을 여러 집단 속에 심어놓고 반응을 살핀 것이다. 펠프스는 이 실험을 가리켜 독사과 실험이라고 불렀다. 닉은 악역을 매우 잘 수행했다. 실제로 그의 행동은 거의 모든 집단의 성과를 30에서 40% 정도 떨어뜨렸다. 저크, 슬래커, 다우너 모두 비슷한 비율이었다. 자,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험과 이야기를 보여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조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 이 책에서는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책을 전부 다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중간에 각 부의 내용을 요약한 최고들의 행동 전략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것만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리마인드를 하면서도 전부 다 읽을 필요 없이 이것만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추천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를 따라하고 있는가 혹은 이 방향으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좋은 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 거를 원하긴 하는데 내가 조직의 장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보타지를 하는 그런 거는 좀 싫잖아요. 누군가가 더 좋은 의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할 얘기가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껴야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약점을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물어뜯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도 싫고 내 약점을 보여서 남들이 나를 공격할 거리를 만들어주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저자도 팀을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장소로 만들어라. 이거를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취약점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서로 취약점을 드러내서 단점을 보완하고 서로 협동을 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을 보완하고 협동을 하게 만들려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제1단계인 안전하게 느껴져야 한다.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영리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취약점을 드러내고 조직이 서로 협동할 준비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 조직이 결성된 근본적인 이유를 달성하게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짚어나가는 필요 최소한의 단계만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문에서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어떻게 미세한 신호가 우리는 이어져 있다라는 안정적인 결속을 만들어내고 소속감을 공유하는지 알아본다. 2부에서는 서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습관이 협동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마지막 3부에서는 단순하지만 호소력 있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공동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세 가지 기제는 아래에서부터 동시에 작동하면서 구성원들을 서로 이어주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도와준다. 정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딱 간결하게 이 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 서문이에요.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미리 보기로 볼 수 있는 페이지에서 사실 이 책의 내용 전부를 알 수 있죠. 목차를 볼 수 있고 앞에 프롤로그 서문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는가, 그리고 또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실험이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맨 뒤에 이제 레퍼런스 목록들도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추천하는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점차 요 내용들을 실천을 하면서 내가 일하기 편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도 같이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나 혼자 알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어도 실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내용을 바이럴을 해서 여러 사람이 알게 한 다음에 실천하게 만들자.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가 있는 팀까지 이런 영향이 오겠지. 안전한 느낌이 드는 팀, 서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팀,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잘 제시해주는 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건 팀이라고 부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각자가 맡은 임무 혹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다 유기적으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끌어나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 내용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팀에 들어갔는데 나를 환영하는,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그냥 이제 조직 문화 외적인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 예를 들어 연봉이라든가 통근거리라든가, 조직 내 분위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죠. 내가 이 팀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지. 내가 어떤 팀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나를 환영해주는 팀,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은 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팀, 그리고 목표가 확실한 팀. 사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원한다고 할 수 있지만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더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투입돼서 땜빵을 하는 팀보다는 뭔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목표가 있어서
모두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은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목표에 대한 그럴싸한 명분이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면은 앞서 말한 조직 내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 취약점을 드러내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두 개가 먼저 만족이 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공목표를 가지는 것,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로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